야, 그 무거운 주식이 6%가 그제인가? 어제? 잠시만요. 좀 볼게요. 오우, 3일 연속이네. 6%. 어제 제가 쉬어서 못 봤구나. 1%, 오늘 0.89%. 그러니까 대충 합쳐서 한 10% 정도. 이 내리막만 원래 41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2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지금 28만 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무거운 주식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나? 왜 분할을 하려 그러나? 저는 1번 주가가 너무 싸다.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싸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최정호 회장의 의지라고 봐요. 포스코가 참 시총이 얼만데요? 잠시만요. 아무 얘기나 좀 하고 있어봐요. 아, 네. 아무 얘기? 아무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아, 네. 시총 바로 나오지 않아요? 24조. 24조. 네. 근데 몇이죠 지금 포스코가? 뭐 그럼 그게 아니 예전에 제가 증권부 했을 때는 네. 포스코 항상 이게 상단에 이렇게 찍으러 가면 종가 찍으러 가면 이게 항상 있잖아요. 포스코. 근데 포스코가 참 PER 3배 막 이래요. PER 3배? 네. 못 PER 봤구나. 3배면 거의 망한 회사죠. 그렇죠. PER 3배. 네. 그리고 뭐 PBR 0.5배. PBR 0.5배? 네, 네. 어휴. 그냥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사상 최대 이익 뭐 내고 있는데 계속 안 좋습니다. 이 포스코가 계열사가 167개인데 지주사가 아니에요. 아. 이게 철강 회사, 아까 SKC 변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뭘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냐, 사업을 얼마나 하냐는 기업 사정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네. 그 펀더멘털이 정당하냐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에 대한 평가는 포스코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백날 내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너는 철강 회사야. 그럼 철강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SKC가 우리가 테이프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시장에서 너네는 비디오 테이프 회사야. 그럼 비디오 회사인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니네가 성장성 있는 SKC의 그 소재들을 많이 네. 하는구나 네. 라고 해서 너네는 이제부터 모빌리티 회사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기업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예. 이게 포스코는 싫은 거예요. 철강에서 지금 묶여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포스코의 연결이익은 3분기에 3조 1천억 원인데 별도가 2조 3천억 원이니까 포스코 본체가 버는 돈이 많긴 많아요. 근데 철강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심플합니다. 네. 그냥 중국 열연 가격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철강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생산도 한 그쯤 해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전 세계 철강 가격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이 뭔가를 좀 공사를 많이 해서 뭐 도로 짓고 아파트 올리고 해가지고 철강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철강 가격이 열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포스코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내려와요. 지금 요새는 중국에 요새 어떤 일이 좀 벌어졌냐면 이게 약간의 디커플링이 났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철강 수출을 잘 안 해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내수로 돌려요. 내수 돌리고. 예. 그러니까 글로벌 철강 가격하고 중국 내수 가격이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가격은 좀 내려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가 그 수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내수로 돌리라는 얘기고, 네네. 내수로 돌리라는 얘기는 중국 내수에 철강이 많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예. 철강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약간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한 철강들은 지금 워낙 철강지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디커플링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철강은 원래 중국인데 중국이랑 이거랑 디커플링이 됐는데 네. 그럼 포스코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 무슨 구닥다리 이런 거라고 했냐? 뭐 우리 메타버스다, 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포스코를 안 보는 안 거예요. 보는구나. 그리고서 좀 이번에 또 뭐 또 되게 특이한 일이 되게 많은데
철강을 많이 쓰면은 철강을 녹일 때 철광석이 있으면 여기서 철을 뽑아내잖아요. 네. 그럴 때 석탄을 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석탄을 많이 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철강 가격하고 석탄 가격이 거의 그 약간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이게.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석탄이 없어. 중국에서 석탄이 없죠. 없어. 네. 그래갖고 막 발전을 해야 된대. 네네. 그래가지고 철광석 가격이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철광은 뭐 지금 뭐 헝다다 뭐다 뭐 우리 부동산 안 한다 뭐 중국이 막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확 벌어져 버렸어. 벌어졌구나 또. 네. 그러면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둘 다 올라갈 때는 이거를 올려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정가를 하겠죠? 정가를 하면서 아예 형님 우리가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강력한 의리기 때문에 형님 안 사실 거면은 죄송하지만 철을 못 쓰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 멱살 잡고 자동차 멱살 잡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면은 네네네. 가격이 쫙 주가가 올라가는 네. 이런 회사가 포스코예요. 근데 형님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좀 가격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철광석 가격 좀 내려가지 않았나 동생?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얘기가 어색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을 포스코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철강 회사들은 항상 무슨 고민이 있냐면 야 우리는 백날 철강 회사다. 돈 벌어봐야 철강 회사고 못 벌어봐야 철강 회사고. 그러니까 철광석으로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해요. 뭐 우리 뭐 딴 거 좀 해보자. 그래갖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포스코의 수많은 뻘짓거리 뭐 순천 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공원에다가 모노레일 사업을 해보자. 이게 왜? 물론 저는 되게 수상하게 봅니다. 이거는 뭔가 지역 정치권과의 결탁이 그쵸.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도 갑자기 뭐 인제 자동차 서킷을 만드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고 뭐 왜 그런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자원외교 한다 그러면 뭐 저기 가서 마그네슘 캐고 뭐 저기 가서 리튬 캐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거 다 삼각해서 손해 났다고 또 손실 처리해 버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포스코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US 스틸 뭐 갑자기 스틸 회사가 막 미국 스틸 회사가 돈 많이 벌고 우리는 철강은 중국으로 간 것 같아요. 나는 바이오를 할 거예요. 바이오를 막 해. 철강 회사가? 그리고 이 길이 아닌 개벽 그리고 또 이게 막 손실 처리를 해. 그리고 일본 철강 회사들도 되게 뛰어났다가 야 중국이래 중국 우린 끝났어. 우리는 반도체다야. 그러다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철강 사이클은 느릿느릿하고 막 이게 바뀌고 돈 들어가니까 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 철강 회사들이 그렇게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한 케이스라 그러는 건 티센크루프. 네네. 엘리베이터 회사. 얘가 원래 유럽의 철강 회사예요. 아. 근데 야 지금 철강 회사 끝났대. 지금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미국으로 갔대. 뭐 네네. 일본으로 갔대. 막 그러고 있을 때 야 그럼 우리랑 좀 비슷한 기계 엔지니어링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의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네. 철강을 버린 거죠. 아하. 그러면서 티센크루프는 유럽을 대표하는 기계 회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은 다 그래요. 철강 회사들은 항상 철강을 안 하고 싶어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이거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철강 이퀄 경제 성장률이에요. 도로 짓고 빌딩 그렇죠. 올리고 뭐 이래야 철강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좀 덜 할 것 같다라 그러면 철강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흐름이 유럽이 발전했을 때 유럽의 철강사가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야 미국 이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거기서 철도 깔고 뭐 그거 할 때 US 스틸이 짱. 그러다가 미국의 성장률이 줄어지고 이제 개도국이란다라고 했더니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업이 굉장히 잘 되고 갑자기 중국이란다 그랬더니 포스코나 이런 데가 막 중국으로 납품하고 그래서 중국이 내가 직접 할래요 그랬더니 전 세계 철강사가 다 내려앉는 그 가운데 우리가 번 돈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네. 그 중간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갖고 뭐 거기서 신사업 하시려면 저희랑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정치권에서 줄 내고 브로커들 오고 뭐 외국계 헤지펀드도 오고 막 해서 그럼 형님 좀 멍청해 보이는데 저한테 저 수수료만 내시면 제가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멋있는 거 받고 수수료 받고 보니까 손실 나서 처리하고 이 사람 이제 임기 끝났다고 집에 가고 그런 식으로 포스코는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고민은 뭔지 알겠고 네. 무슨 뻘짓거리를 했는지 알겠죠. 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포스코가 어느 정도 야 이제 그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찾은 그 신산업이 바로 2차 전지 소재예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포스코 캠, 네.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이었고 지금은 포스케미칼. 케미칼.
거기서 2차 전지 소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음극재, 양극재 사업을 했는데 요게 된 거야. 드디어 이거 됐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좀 잘 키워서 우리는 포스코가 철강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다. 그래가지고 열연 강판 중심의 그런 중무장대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친환경차, 전기차로 만들 때 차량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경량 소재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거기에 플랫폼을 만들 때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하겠다. 다 모빌리티로 가네요. 모빌리티. 아까 SKC도 모빌리티. 그렇죠. 그리고 뻔히 성장할 게 보이니까. 그리고 배터리 소재도 우리가 소재업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려면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패키징에 들어가는 소재도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친환경 모빌리티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네. 그래갖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너는 철강 회사다. 어디 감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잘 돼서 네네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건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뭐 나머지 뭐 포스코 인터도 가스전에서 좀 잘 되고 뭐 근데 포스코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그 최종 회장은 임기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언을 한 거죠. 쪼개자. 철강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찐 철강과 철강이 아닌 부분을 쪼개보자. 그러면 찐 철강은 손해볼 게 없다. 어차피 철강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철강이 아닌 데는 얘는 철강이 없으니까 2차 전지 소재로 인정을 해달라. 에코프로비엔 100배!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30배만 받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50억 만들기 박진선님이 뭐 주식 박사님이 해줬구나.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올 거예요. 지금 검토가 다 끝났는데 이사회인가요? 이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사회에 보고를 올려서 이사회가 오케이 분할하자라고 하면은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면 그 주주총회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공포의 단어 물적 분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할 것이냐 물적 분할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증시가 혼란스러워요. 첫날은 분할한다 그러니까 그럼 포스코가 지금 합쳐서 100인데 80은 떼어서 철강이라 치고 얘는 원래 가격 그대로 나머지 20을 지금 PER 3배니까 한 10배만 받아도 20이 3배가 되면 60이 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시가총액이 100에서 160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60억 6% 이상 급등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근데 말이지 분할을 한 회사들이 박살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게 상승폭이 적어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네. 이거는 취재한 바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나와 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냐면 이건 물적 분할이 맞아요. 근데 물적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냐면은 네. 포스코의 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렇게 있으면 네네네. 포스코가 지금 여기저기 투자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계열사 지분들 포스코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거를 포스코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 지주가 뭐 계열사 지분 같은 거를 가져가서 지주사가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럼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의 지분 같은 걸 갖고 있는 지주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신성장 분야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뭐 배터리 소재나 네. 수소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요런 거를 띄어요. 그러면은 포스코 지주가 있고 물적 분할을 한 포스코 철강 회사가 있고 네. 물적 분할을 한 포스코 비철강 회사가 있는 네네네. 요런 구조로 구조로 될 갈 거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시풀님이 이제 물적 분할 꼼수냐 이 얘기를 좀 해주셔서 네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틀렸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포스코가 꼼수를 부리는 흔적이 보이면 제가 비판을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주주들 사이에서 지금 주주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적 분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왜 분할할 인적 때. 분할을 요구를 하냐면은 좋은 거 떼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주주들이. 우리가 배터리에서 겪거든요. 그쵸.
야 나는 배터리 회사를 샀는데 왜 화학 주식을 나한테 주고 배터리 주식은 딴 놈이 가져가냐?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사업부를 나눌 때 자산 가치만큼 주식을 쪼개서 주기 때문에 그쵸. 배터리 주식 일부와 화학 화학 주식 주식. 일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이 물적 분할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물적 분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그 떼어서 아예 팔 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10% 팔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쪼개서 이 회사를 갖다 팔아버리는 네네. 그럴 때 물적 분할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적 분할을 해갖고 예를 10% 정도를 밖에다 판다. 네. 아니면 상장을 한다. 네. 그러면 주주 구성이 달라져요. 그쵸. 자회사하고 모회사의 주주 구성이 달라지면 우리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요. 그쵸. 그럼 모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가치를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져요. 그쵸. 이게 나쁜 물적 분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그냥 내두면 상관없어. 그쵸. 어차피 100% 자회사거든. 100%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올라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회사의 지분 가치 희석이 없습니다. 네네. 이게 원래 물적 분할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갖다가 상장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인적 분할은 좋다. 뭐 이렇게 좀 인식하시는 게 있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그 물적 분할이랑 상장 진리입니다. 정말 유나이님 맞는데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적 분할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럼 인적 분할은 사실은 뭐냐면은 주식 박사님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왜 인적 분할이 우세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드릴 건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 주식 애널들이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주사를 설립할 때 한국에서는 다 인적 분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적 분할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진 기자한테는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을 할 때 너가 같이 살면서 기여한 게 뭐니? 내가 기여한 게 뭐니 해서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 갖는 게 그쵸. 인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주들은 이 주식도 갖게 되고 이 주식의 몇 프로, 이 주식의 몇 프로.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이걸 나눠 가지면 그러면 아빠 쪽 주주들은 아빠 거 주식의 일부, 엄마 거 주주들은 엄마 거 주식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원래 통합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눠 갖는 거가 인적 분할인데 한국에서는 왜 지주사를 설립할 때 인적 분할을 했냐면 근데 봐요. 두 개로 나눠졌으면 아빠가 엄마를 지배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주사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지주사가 자회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지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사주를 많이 산 다음에 그 자사주를 지주사가 가져가요. 그러면 이 자사주를 가진 것만큼 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예.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오너야. 오너면은 사실 지배력이 중요한 거지 지분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고 이 사업을 하냐, 얘를 갖고 있냐, 얘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얘를 지배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어차피 지주사로 자회사를 지배할 거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을 오너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오늘 좀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오늘 이 얘기 어차피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100짜리 회사가 있다라고 좀 해볼게요. 100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내가 30% 대주주예요. 네. 근데 얘를 인적 분할을 해서 5대5로 쪼갰어요. 네. 그러면 나는 대주주가 30이 있었으니까 15를 갖게 돼요. 네. 근데 나는 대주주라 지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 자회사 지분은 필요 없어. 그러면 자회사 지분을 팔고 모회사 지분을 사면 나는 모회사 지분 30%를 갖게 돼요. 네. 그러면 100이 있을 때 내 지분율은 30이었는데 네. 50으로 줄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분율이 내가 30이야. 그러면 내 지분율이 60으로 올라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모회사의 주식 지분율이 내가 3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지분율이 높아졌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죽고 나서 아들한테 상속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대충 반퉁 세금 낸다 치고 네. 아들한테 이 주식을 60을 물려주면 30은 세금 내고 아들이 30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를 만들 때 인적 분할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포스코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식 수합을 해야 될 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너가 내가 이걸 지배하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 다 팔아버리고 모회사 지분만 가서 이 회사를 지배할 거야 라고 하는 오너가 포스코에는 오너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뻔히 자회사 상장시키고 모회사 상장돼 있을 때 모회사 디스카운트 나가고 모회사 주가도 안 가는데 네네네. 여기서 내가 여기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수합이 왜 가능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회사보다 자회사를 좋아해요. 사업회사를. 네, 뭐 배터리 회사들 다 좋아하는데 화학회사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자회사 지분을 그러니까 모회사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내가 주식이 오더라도 나한테 모회사 주식이 오더라도 모회사 주식을 팔고 자회사 주식을 사요. 왜냐면 여기가 더 성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대주주는 이해관계가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됐던 아니면 거기에 뭐 포스코의 주요 주주가 됐던 네네. 오너가 아닌 사람이 네네. 굳이 그 뭐 여기 희석될 게 뻔한 모회사 지분을 뭐하러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넘겨가게 될 것 때 그럼 아무도 자회사 지분을 안 가지게 된다면 네네네.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뭐 승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특정 대주주의 지분율을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인적 분할을 계속 했던 게 예. 어떤 그 그룹의 오너, 그 네. 오너의 지배력을 위해서 사실 그쵸. 인적 분할을 해서 이런 지배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그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지배 대주주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쵸. 인적 분할을 하면 어차피 모회사에 디스카운트가 생기니까 예. 그걸 감내하면서 인적 분할할 이유가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해서 그냥 사업을 가져가는 게 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강 회사가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요 애의 가치가 왜 우리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냐라는 게 불만이면 아, 네네네. 얘를 잘라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얘만 네, 덩그러니 났을 때 얼마인가 보세요라고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물적 분할을 두 개로 해서 철강 부분, 비철강 부분을 하고 지주를 이렇게 옮겨놨을 네, 때 네, 네. 그럼 이 비철강 부분이 별도 재무제표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새로 주는 그쵸, 거예요. 예,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시장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거기서 PER 방식이 있고 SOTP 방식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포스코가 벌고 있는 전체 이익에다가 네. PER 3배를 곱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그 모든 사업을 묶어서 그냥 묶어서 계산하는 보는 거죠. 방식이에요. 예. 근데 SOTP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 되게 다양해. 뭐 얘는 되게 구닥다리 사업이고 얘는 굉장히 신성장 사업이야. 그럼 얘가 번 돈하고 얘가 번 돈은 기업 가치가 다르게 다르죠.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PER 3배, 철강 PER 3배인데 2차 전지는 10배다. 라고 하면은 분할된 철강 포스코는 여전히 PER 3배를 받을 거고 네. 여기서 분할된 2차 전지 소재 포스코는 10배를 받는다. 라고 보여지면 그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합쳐서. 포스코 지주사는 이걸 합산한 것으로 보여주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숨겨진 가치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경영학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말을 써요. 네네.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묶어놓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오롯이 평가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얘를 쪼개서 각각의 기업 가치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전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 이 방식이 있어요. 이게 복합 기업 할인을 없애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포스코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네네. 사실 크게 포스코 주주 입장에서 손해 볼 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게 100%자 회사로 다 있다 보면은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상장만 안 한다면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 오히려 거죠. 인적 분할보다 훨씬 나아요. 인적 분할은 양쪽이 둘 다 상장이 돼버리는 네.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지분 구조가 바뀔 때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같은 의사결정 구조로 같은 회사가 별도로 상장이 돼서 주주 구성이 다르면 네네. 제가 카카오 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 뱅크가 뱅크가 있는데 있고. 둘이 왜 진짜 금융의 모든 거를 통폐합한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왜 같은 계열에서 둘이 하냐고.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네. 그러니까 둘은 합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기업 내에서 김범수 의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안에서 얘 따로 움직이고 쟤 따로 움직이고 하는 게 여기서 이해상충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 김범수 의장이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야 좋은 거 있으면 페이가 하라 그래라. 그럼 뱅크는 뭐 되냐고. 그 뱅크가 그럼 뱅크 하라 그래라. 그럼 페이는 뭐 되냐고.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상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스코에서 뭐 그런 얘기해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수소 사업 한 500만 톤 연간 뭐 할 거고 2030년까지 수소 그러니까 리튬 한 22만 ton 공급하는 거, 뭐 고순도 니켈 생산하는 거 이런 게 포스코 기업 가치에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억울해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로이일 철광석 광산 지분 12.5%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게 1분기 배당금이 1조 7천억인데 그중에 12.5%니까 분기 배당으로 1,500억을 받았어요. 분기 배당 그러면 뭐 1년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6천억. 뭐 물론 다 그렇네요. 주진 않겠지만. 근데 이 6천억 그 배당금 들어온 건 안 쳐줘. 밸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철강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뭐 새로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별로 그냥 철강과 밸류에이션은 가치는 없어요. 그럼 뭐 호주의 니켈 광산 재련회사 레이프 소프 지분 30% 가져가지고 2,700억 주고 샀고 2024년부터 연간 32,000톤 공급받아가지고 니켈 갖다가 또 배터리 소재로 집어넣을 건데 네. 이것도 안 쳐줘. 왜? 철강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네네네. 저는 이번에 분할 자체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 거고 네. 복합 기업 할인이 발생하지 않고 두 개의 그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네네.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화해서유가 얘기하는 상장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안 돼. 오히려 이걸 견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는 지금 지배 구조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그냥 멀쩡한 그 회사가 자기 철강과 관련 없는 사업을 갑자기 저기다 투자하고 갑자기 저기다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못 주는 것도 있어. 아니 철강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데 자꾸 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철강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 회사를 따로 두고 네. 그리고 일정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신사업 회사들을 좀 이렇게 해서 주고 여기서 번 돈을 위로 올려서 지주사가 다 먹고 네. 뭐 요렇게 가져가야 이게 정당적인 지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건 제가 되게 많은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상장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포스코 밑에도 상장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 지주가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 기업 가치가 분산되지 않도록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 자회사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더 바란다면 지금 이런 구조로 포스코 지주 밑에 포스코 철강, 포스코 비철강이 생긴다면 네. 그 밑에 딸려 있는 인터, 뭐 케미칼, 케미칼, 강철 뭐 요런 애들도 저는 공개 매수해 가지고 100% 자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알파벳 같은 구조예요. 네. 구글의 알파벳이 위에 상장돼 있고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이 유튜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 기업들이 가진 그 기업 가치 상승은 그대로 알파벳 주주들에게 올라가는 그리고 개별 회사의 리스크와 개별 회사의 이익은 개별 회사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장사 하나가 돼 있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주주 간 이해상충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뭐 분할 상장을 한다는 등 요것도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SK 배터리나 LG 배터리는 그걸 가지고 주식을 갖다 팔아서 돈을 구해서 자금을 그 조달해야 돈으로 지금 배터리 사업하겠다는 건데 그쵸. 예. 포스코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돈 돈은 많죠. 예. 포스코는 돈 많아요. 예. 그러니까 PPR이 0.5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신산업들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리고 다르잖아. 그리고 아까 왜 띄어서 팔아야 되느냐는 그냥 안 띄고 팔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주주가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대주주를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방식을 그러니까 포스코 방식을 못 선택해요. 오너 기업들은. 네네. 근데 여기는 오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모에서 100%에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주사가 그냥 증자 때려가지고 네. 거기서 받은 돈으로 투자금 넣어주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 그걸 왜 안 하냐? 뭐 오너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오너가 없잖아. 그러면 그 부담을 굳이 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스코가 국민기업이고 주인 없는 회사라 보고 한다면 오히려 지배구조상으로도 네. 정말 모범 사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 이 개편하면서 그래서 100% 물적 분할 자회사 두 개를 가지고 지주사가 설립이 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들이 재평가를 통해서 지주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지주사를 통해서 이해상충이 없는 그런 지배 구조를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되더라.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른 그룹들도
이런 식으로 막 내 주식 여기다 팔고 이 회사는 저기다 팔고 하면서 이렇게 돈 끌어모아서 주인이 누군지도 다 희미해져 있는 상황에 나만 주인인 그런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최정호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50년 포스코, 100년 포스코. 네네. 그러니까 50년 동안 포스코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100년 포스코는 지금부터 새로운 50년을 만들어서 100년 때 포스코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철강 중심의 어떤 포스코가 50년 동안 굉장히 잘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 여기에 철강의 포트폴리오를 버리지 않으면서 네. 친환경 철강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소재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원재료의 모든 것, 뭐 철강이 됐던, 뭐 배터리가 됐던, 네. 뭐 이런 원자재, 광산이 됐던, 여기 자원 투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뭐 가스가 됐던 이런 것들의 1차 재료의 어떤 중요한 허브로서의 포스코를 만들어서 이게 100년의 포스코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최정우 회장이 뭐 오너가 아니니까 언제 바뀔 수 있을지언정 네네. 그런 구조를 잘 만들고 기업 가치를 잘 올린다면 네. 주주들이 최정호 회장을 굳이 내보낼 이유는 없어요. 물론 정권의 압력은 있겠지. 포스코 회장은 정권의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냐? 주주들이 지켜주지. 지켜줘야죠. 예.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잘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포스코가 보여줄 수 있다면 네. 저는 1차적으로 뭐 일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거는 절대 반대. 네네. 근데 정말 100% 자회사로 회사로 둔다면 1차 찬성 네.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회사들도 자금 여력이 있을 때마다 100% 사들인다면? 자회사로 해서 지주 중심의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인적, 뭐 물적 분할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렸었는데 딱 그냥 간편하네요. 포스코라는 회사는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물적 분할에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걸 통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건데, 갖다 팔아버리는 예, 거지. 갖다 예. 파는 거. 근데 그렇게 할 요인이 없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충분히. 그러니까 돈도 있고 네네. 돈이 필요해도 대주주 증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